다음 얘기는 사실 이제 중국을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목격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중국에만 있는 물건이나 그러니까 아이템이나 서비스 중에서 좀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있을까요? 우리 제갈량님. 아이템적인 건 아닌데 그런 기업의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중안보험이라고 이쪽을 갔었는데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인데 온라인으로 보험을 파는 회사예요. 근데 얘네 상품 중에 하나가 반송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반송보험? 네, 반송보험이 커머스와 연계된 거네요. 그렇죠. 네. 반송보험이 뭐냐면은 내가 물건을 샀는데 변심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뭐 파손일 수도 있고 이거를 반송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 어떤 개인의 변심인 경우에는 본인이 이 택배비를 내야 되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 중국판 플라이데이라고 할 수 있는 광군제가 있잖아요. 광군제가. 그렇죠. 이게 솔로데이. 네. 그 하루 동안만 1억 개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보험이. 예. 근데 보험료가 비싸지가 않아요. 네. 180원, 한국 돈은 1위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팔려나오고 그런 형태의 어떤 보험 상품 이런 것들이 일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우리가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연착이 됐을 때 보험, 그렇죠. 뭔가 이게 지급을 해주는 그런 류의 형태들의 상품들.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 적용하면은 좀 좋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금융업이 되지 제일 좀 뭔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저희 금융을 종사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대표적인 보험업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되게 자유롭게 일어나는 것이 중국 시장이라는 네네. 느낌이 드네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트렌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던가 아니면 AI든 빅데이터든 뭐 공유 경제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 AI나 빅데이터가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런 AI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일상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알리바바에서 운영하는 뭐 허마신성이라는 그 신선 그 식품 매장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로봇 식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은 앉아서 앱으로 주문을 하죠. QR코드로. 그리고 거기서 결제를 하면은 그 서비스, 후엔이 그 직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제 핸드폰으로 주문을 했으면은 이 레일을 타고 이제 로봇이 와가지고 여기서 딱 열리면 이제 음식만 꺼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로봇 식당이 일상화돼 있고 네. 또 그 난징루, 상해 난징루를 가면은 그 5G 로봇 경찰이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뭐 로봇 경찰이라고 해서 뭐 어떤 그런 인간의 형상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영화에서 월리라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그런 이제 뭐 로봇인데 이게 360도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보행자들의 얼굴을 다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안면인식 기술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존에 있는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위험 인물이 감지가 되면은 그 조치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로봇도 있고 중국에서는 뭔가의 이슈가 어떤 트렌디한 키워드가 정해지면 그게 일상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 국민들은 되게 일상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새로운 혁신의 시도가 굉장히 빠르고 그렇죠. 속도적으로 이게 실현이 가능한 구조를 갖고 있다. 네네. 그래서 쫙 나왔다가 없어지고 그렇죠. 또 성장하는 네. 그런 부분이 좀 눈 띄셨다 하시는 맞아요.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네. 업데이트 되면서 네. 또 이제 성장을 하고 또 새로운 모델이 나오는 거고요. 온라인상으로 중국은 정보 업무를 벌 수 있어요. 정부 업무요? 네, 좀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24 같은 그런 네, 맞습니다. 사이트. 네. 이번에 뭐 저희 동사무소 가서 예를 들면 뭐 자료를 떼와야겠다. 그러면 위챗을 보면 거기 B2G라고 있어요. G가 가버먼트 할 때 네. 정보. 그 업무가 개통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는 그 모든 게 다 텐센트로 다 이미 그러니까 인증이 돼 있으니까 네.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 내가 가서 업무 볼 때 편하게 업무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매개 성마다 다 개통이 된 건 아닌데 네. 광저우나 상하이나 이런 그리고 좀 발달된 이런 도시에서는 이미 많이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가서 한번 써보니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좀 부럽기도 좀 하네요. 예, 그렇죠. 근데 분명 또 단점도 있을 거예요. 단점도 있을 건데. 예. 우리 또 유비님, 커머스 시장은 좀 어떻게 좀 변화가 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면 커머스 시장은 중국에서 네. 왜냐면 모바일 대표적인 시장으로 비대면 시장이잖아요. 네, 넘어가면서 거의 대부분 뭐 20, 30대부터 해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40, 50대
뭐 어르신분들까지 되게 그러니까 편리하게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머스 시장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선 좀 그 속도가 좀 늦게 온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긴 해요. 한국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쿠팡이 엄청 성장하고 마켓컬리 엄청 성장하고 이런 이 이제 기존의 전통 유통망이 네. 보다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기업들이 존재하니까 대기업들이 그 유통망을 이미 꽉 잡고 있는 상태였고, 근데 중국은 그 유통망이 형성이 되기 전에 이미 그 모바일 시대를 먼저 맞이를 하게 되면서 네. 모바일 시대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어떻게 보면 유통망이 이미 개척이 된 거죠. 그 알리바바 자체가 대기업이 돼버리는 상황이었으니까. 예, 예. 네. 어떻게 보면 인터넷 플러스 산업이라고 중국에서는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중간에 이런 상황을 좀 살펴보니까 그 모바일 이 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더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리바바 사례, 텐센트 사례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한국도 그 전까지 코로나 시대 이전까지 쿠팡이 그렇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만큼은 쿠팡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한국도 사이즈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미국 시장에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커머스 시장의 잠재력을 어떻게 보면 일깨워 주신 거죠. 아 그러면 한국의 쿠팡이 나스닥 상장한 것이 중국의 커머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있나요?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그 한중간의 커머스의 그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무역 방식이 B2B로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무역 방식이 이제는 커머스 상으로, 온라인 상으로 이 무역이 대부분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역이라고 하면 상사가 주도해서 네, 맞습니다. 그 무역이 말 그대로 무역이 이루어지는 무역학과 사람들이 막 맞습니다. 하는 건데, 지금은 커머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직구, 그다음에 해외 아까 말씀 주신 아까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저희 쪽 와가지고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중국의 플랫폼에 입주를 하셔가지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입주를 하게 되면 한국에서 내 제품이 이게 있다, 마우스가 있다 그러면 한국에서 그러면 제품을 온라인상으로 올려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그걸 보고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러면 내가 구매 정보를 받게 되면 제품을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발송하게 되면 물류 시스템이 이미 다 뚫려 있어요. 근데 이 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발송하게 되면 3, 4일 뒤면 중국의 어떤 지역인 거의 대부분 다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물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금 한중간의 물류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연결이 돼 있다는 게 3, 중요한 4일 안에 겁니다. 배송이 가능한 네. 물류 시스템이 네. 이미 한중간 연결이 돼 있다. 한중간 연결이 되어 있고 향후에 이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고 중요한 거는 물류가 연결됐는데 비용 문제가 있잖아요. 일반들 생각하기에는 비싸면 못하죠.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가 이거 하나 물건 보내는데 네. 비용이 한 4,5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택배비 수준이네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은 중국 시장은 내 시장이라고 보시는 게 이제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원 시장. 네.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기 때문에 이제 간다고 하면 오히려 중국에서는 오지 마세요. 그냥 비대면으로 합시다. 온라인상으로 합시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굳이 이제는 뭐 갈 수도 요즘에 없거니와 근데 안 가도 이제는 중국 시장을 내 시장만큼 이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고 갈 필요 없이 물건만 왔다 갔다 물류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사실 중국의 그 14억의 시장이 우리한테도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열려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가지고 많이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엔 B2B 시장이었으면 이제는 B2C 시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그리고 B2C 시장의 매출이 꽤 많이 나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 사실 이제 저는 증권사 다니니까 이게 그 컨설팅 해준 그런 중소기업 혹은 이제 소규모 소상공인이 이제 중국에 그렇게 진출해가지고 큰 매출을 올린 성공 사례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나요? 아무래도 중소기업들이다 보니까 큰 매출을 형성했다기보다는 왜냐면 이게 B2B에서 B2C로 이게 전반적으로 많이 바뀐 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지금 진행된 거잖아요. 얼마 되진 않았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그렇다 할 만한 성적은 안 냈지만, 저는 이것은 새로운 플러스 알파적인 새로운 통로를 일단 개척을 해줬다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추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좀 현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중국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으로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서 한국에서 유통하는 이 시장, 구매 대행 시장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 대행이라는 이런 그러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비즈니스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공장들이 가동 안 됐는데 중국은 가동이 됐었고, 그래도 아직도 가격 대비 퀄리티가 있는 제품을 제공하기에는 제일 좋은 그나마
제일 좋은 것은 그래도 중국 제품이다라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한국으로 봤을 땐 지리적으로 또 가깝잖아요. 그래서 물류적으로 봤을 때도 그게 최선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구매 대행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중국의 법인을 설립하고 관련 무역을 함에 있어서 편리롭게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뭐 일단 진출만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구매 대행, 이제는 무역 상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이제 개인 나로서 누구나 다 컴퓨터만 있으면 나도 구매 대행을 사이트 들어가서 구매 대행을 물건을 떼와서 쿠팡 올리고 네이버에 올리고 해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네, 이미 지금 그 거기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 한 알고 5년 오셨어요? 아, 그럼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그 프로그램 중에. 그것도 또 관련해서 하시는 그러니까 거고. 보통 이제 말씀하셨던 강소성이고, 그 이제 절강성, 항주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전자상거래라던가 아니면 이쪽의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왕이 카오라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좀 대행해주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알리바바도 또 그쪽에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 이제 그런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한번 연수 팀들을 모시고 한번 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 게 한 2, 3년 전부터 어떤 이제 그런 물류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게 부담스러운 거고, 또 현지의 그 면세구역인가요? 뭐죠, 그게? 면세구역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 보관하는 뭐 보관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택배나 이런 것들을 다 대행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한 3년 정도 전이죠. 그때부터 3년 전부터 이게 이슈가 시작되면서 됐죠. 요즘엔 이게 완전히 체계가 잡혔고, 사람은 왕래 안 하지만 물건은 그냥 겁나게 왕래하고 그래서 상황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그때 알리바바를 뛰어넘을 만큼이나 갑자기 성장한 게 핀도어토라고. 네. 공동 구매식으로 해가지고 저렴하게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그런 컨셉으로 했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拼多多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다 아시는 거고 拼多多는 말씀 3, 4선 도시의 그냥 공동 구매 개념의 어떤 비즈니스가 성공을 한 거고 징동은 약간 쿠팡처럼 자기가 직거래 징동은 둘 다 있어요. 알리바바 행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핀도더 행태도 있긴 하는데, 근데 징동은 좀 지역이 아무래도 화북 지역이라고 하는데, 좀 베이징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었고,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시장을 좀 더 많이 커버를 하고 지금 있는. 말씀하셨던 그쪽으로는 좀 유명한 플랫폼이 요잔이라고 있잖아요. 요잔. 네. 근데 아직까지 보니까 마켓 슈어를 보니까 알리바바 티몰하고 터보 합해서 거의 50% 넘어가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찡둥이고, 네, 그다음에 핀도도 이렇게 이런 순으로,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